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얘기를 할 얘기가 좀 더 많아요. 기존의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제 경험적인 부분을 두 가지를 토대로 얼마나 꾸준하게 이 재단을 입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활동 내용 그리고 주요 성과를 자세하게 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입사 후에 어떤 부분을 우리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꾸준하게 내가 쌓아왔던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 각각 두 가지 정리를 하시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내가 얻었는지 강조를 하시고 재단에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떤 부분에 명확하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딱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량 그리고 이것을 입사 후에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역량 그런 부분 두 가지 관점에서 적으시면 돼요. 이거를 미리 좀 살펴보면 본인이 관심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온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축적된 그런 경험 수준에 대한 거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는 미리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렸어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 필살기를 역량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입사 후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주요 성과에 대한 거를 다 나열하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에 대한 거를 충분히 글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나의 적극적인 면을 잘 강조하셔가지고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재단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온 역량에 대한 거를 어필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이죠. 5인 미만의 작은 영세업자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어서 없어지고 궁지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유형의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셨을 때 어떠한 이유로 무너졌고 그 무너진 이후에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무너진 이유 자체가 단순히 그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그 정말 경쟁력이 있음에도 외부 요소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요 미리 찍어놨어요. 특히 대표적인 지역인 삼청동. 그 지역이 점점 활성화되자 건물주들이 갑자기 임대료를 몇 배씩 막 올렸던 그런 상황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던 외부적인 요소가 뭐였는지를 유형별로 다 이렇게 나눠서 예시에 대한 부분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단순히 그 안정화 때문에 프랜차이즈라는 거를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하나로 많은 그런 가맹점주 분들을 모으고 했지만 이미 프랜차이즈는 생명력이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봐요. 지금 이 사업을 유지를 하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보고 대부분 본사는 괜찮겠지만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프랜차이즈랑 좀 반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는 분들을 좀 더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이 없어서 정말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을 전 재단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사업이 쉽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좀 어떤 뭐 장사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식 잘한다. 옆에 누구는 이걸 했더니 금방 돈을 벌더라. 이런 내용만 듣고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본인의 돈을 낭비를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 부분을 그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 그리고 지역 선정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데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뭔가를 지원을 해줘봤자 임대료라는 부분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LH가 사업을 하는 분야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거 사업을 해요. 그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도시재생을 한다는 거는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이 지역을 상권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그런 LH 같은 이런 도시재생 사업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서 기존의 임대료가 1층에 설령 있더라 하더라도 이미 이런 무너진 데는 싸거든요. 근데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데 1층 과연 낼 수 있어요? 이 영상 삼청동의 메인 상권에 보면은 그 50평 정도 실평수도 아니에요. 나온 50평 정도가 되는 1, 2층 구조인데 이 부분이 1억에 1,100만 원을 가졌어요. 1억에 1,100만 원. 근데 그 사업 분야가 뭐냐면
한복이에요, 한복. 한복 임대예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버티셨는지 그게 더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 요 영상을 꼭 보세요. 1년 동안에 지금 공실이 되어 있는데도 임대료를 내릴 생각을 거의 많이 안 해요. 내려도 많이 깎지가 않아요. 한 절반 정도로 깎았다고 하더라도 오지 않는 상황인데 버티기 싸움 하고 있어요. 여기는 스타벅스조차 삼청동은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걸 미리 왜 찍었냐고 하면 상권에 대한 흥망성쇠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냥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다 이런 프랜차이즈에 이런 혹하는 그런 문구들에 휘둘리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말 재단에서 더 나서서 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위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결정하지 않게끔 이런 예방교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왜냐면 주위에서 혹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보다는 가능성 있는 지역을 그러한 정보를 먼저 알고 좀 매칭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공적인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역 선정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안 찾던 동네예요. 근데 조용히 수제비나 좀 먹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갔던 그런 동네인데, 갑자기 기업이 들어오고 정말 여기가 정말 좋다 해가지고 활성화가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임대료가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폭등하다 보니까 원래 그 취지, 조용하게 공방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음식점도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의 취지와는 안 맞게 임대료가 폭등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쫓겨났어요. 지금 여기 예전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오니까 오히려 더 싫어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상권 분석이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 벌었다는 내용만 우르르 그냥 듣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망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워낙 많았거든요. 여기는 정말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와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주말에만 많이 모였다가 외부 인사가 왔다가 그냥 흩어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가 오거나 춥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주말에 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눈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더더욱 여기에 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와야 되는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사태로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미 임대료 때문에 무너진 상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작은 액세서리 파시고 내가 만든 거 가지고 팔고 이런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소한 그런 사업 영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 쫓겨났어요. 뒤늦게 들어온 분들도 주말에 많이 몰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또다시 몰렸으나 여기 보시면 얼마나 공실이 많은지 임대 간판을 내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실제 이번 주말을 통해서 촬영을 해왔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올려드렸어요.